안녕하십니까, 정원교입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분 7개 글을 화요일 날 촬영을 합니다. 지금 이제 21일 화요일입니다. 윤희숙 전 KDI 교수가 쓴 정치 배신, 정치의 배신을 여러분과 함께 말로 바꾸어서 이제 제가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격, 나라의 품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가꾸며 동시에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생명, 재산, 미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남의 나라 국민의 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원칙을 지키는 나라, 이것이 품격 있는 나라입니다. 간단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 미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남의 나라 국민도 존중한다는 원칙을 잘 지키면은 이것이 국격입니다. 품격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서해 우리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 중이던 공무원이 표류했는데 그 공무원을 생포해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사살하고 불에 태우기까지 하는 북한에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그 실상을 국민에게는 고사하고 유가족에게도 숨기고 있는 것 우리 정부입니다. 국가가 자기 국민을 잘 대우하고 다른 국가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면 그 국가는 품격 있는 국가라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국가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 라는 점은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도 이상은 개인을 옥죄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아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만 국민을 자유를 구속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이 가졌을 때 그것이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국가가 날 보호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서해상에서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나는 이 나라를 믿고 몸을 바친다 하는 신념에 금이 가게 하는 사건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보다 인권을 헌신짝 취급하는 북한 정권의 말 한마디를 더 중하게 여기는 정부, 국민 한 사람의 생명보다 인권을 헌신짝 취급하는 북한 정권의 말을 더 중하게 여기는 우리 정부를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합니까? 대북전단 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전단을 뿌리는 휴전선 부근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북전단 뿌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전단을 날리면 주민들이 왜 위험할까요? 북한에서 그 지역을 포격하리라는 염려 때문이 아닙니까? 북한이 포를 쏠까봐 그것이 두려워 전단을 못 뿌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북한의 못된 짓을 응징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통로입니다. 비록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북한 주민도 장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달한다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그 사람들의 사명감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북한 당국의 우려를 없애주느라고 자진해서 전단 날리기를 막는 정부가 국민을 대접하는 올바른 방법입니까? 정부는 북한의 단호한 태도로 민간 영역의 활동을 강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보여줬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단을 뿌리는 것은 안 되고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대북전단의 두 번째 문제는 북한 주민의 권리는 짓밟아도 된다는 정부의 인식입니다.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인류 보편의 권리입니다.
정부는 너무나도 당연한 북한 주민의 이 권리를 북한 당국의 하명을 받아 빼앗은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국가의 평판과 품격이 어떻게 비칠지 문재인 정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뚜렷이 대조되는 사례가 독일입니다. 통일 전 서독은 막대한 돈을 다양한 명목으로 동독에 지원했습니다. 서독은 스탈린주의를 지원한다는 비난을 서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랬어도 서독이 국제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은 인류 보편의 원칙을 지킨다, 그런 방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개방, 민간인 교류, 정치범 석방에 직접 연계함으로써 동독 정부를 압박했고 인권 문제를 끊이지 않고 제기했습니다. 민주국가와 독재국가와의 어떠한 형태의 국가연합도 난센스다. 동독의 민주화가 먼저 선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서독 정부는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북한 주민의 권리에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싫어한다고 인류 보편의 권리를 금지한 것은 북한 인권 탄압을 우리 정부가 묵인하고 승인한 것과 같습니다. 창피합니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다, 부끄럽다, 또 부도덕하다는 반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발족한 북한인권재단도 정부가 여당 몫의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바람에 5년째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를 자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눈 감는다는 사실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셉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합의가 국제사회의 보편 원칙에 위배되며 피해자 배제라는 중대한 흠이 있다라며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가 올해 정부 간 합의한 것은 맞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왜 말이 바뀌었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국격을 허무는 일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려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